1999년 8월 26일 주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전자를 비롯한 12개 계열사가 같은 날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기업 개선 작업, 사실상 한 그룹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한 해 전 이 그룹은 삼성과 LG를 제치고 재계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나라는 개 계열사와 수십만 임직원의 세계가 그날 멈춰 섰습니다. 재계 2위, 세계 경영의 대우가 1년 남짓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사건 파일. 이번에는 세계 경영의 대우가 무너진 그 자리를 되짚어 봅니다. 대우는 정말 그렇게까지 큰 회사였나요? 1967년이었습니다. 김우중이라는 한 사람이 직원 몇 명과 작은 자본으로 대우실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씁니다. 섬유 수출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무역과 중공업, 자동차와 전자, 건설과 금융으로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맨손에서 시작해 거대 기업을 일군 그 과정은 한 시대가 샐러리맨 신화라 부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1989년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 한 문장은 곧 세계경영이라는 대우의 구호이자 한 시대의 표어가 됐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사업으로 대우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법인을 늘려갔습니다. 그 세계 경영이 숫자로는 얼마나 컸던 건가요? 1998년이 정점이었습니다. 대우는 세란계 계열사와 전 세계에 약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삼성과 LG를 제치고 재계 2위에 올라섭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우는 그해 한국의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로 뻗어나간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그룹이라면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도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룹. 그러나 그 정점은 붕괴의 1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높이 솟아있던 바로 그 순간, 발밑에서는 이미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던 그 그룹의 발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대우의 성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돈보다 빌린 돈에 크게 기댄 성장이었습니다. 사업을 빠르게 넓히는 동안 빚도 함께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98년 말 기준으로 보도에 따르면 그룹의 총부채는 약 78조 원, 부채 비율은 400%를 넘었습니다. 다만 이 부채 총액은 자료에 따라 집계가 다르게 전해집니다. 빚이 그렇게까지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이른바 IMF 사태입니다. 금리가 치솟고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빌린 돈으로 굴러가던 기업들에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위기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대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위기를 넘길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정부와 재계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계열사를 서로 맞바꾸고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의 경우 이런 구조 조정과 자금 조달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빚을 갚을 새로운 돈은 막혔고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금난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큰 그룹이 멈춰서게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채권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우 스스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999년 여름 대우의 운명은 더는 대우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1999년 여름, 그 뒤로 단 몇 달 사이에 4단계 계열사의 제국은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1999년 7월 채권단은 대우 계열사들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8월 16일에는 재무구조를 고치기 위한 수정약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8월 26일 앞서 보셨던 그 순간이 옵니다.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전자를 비롯한 12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3일 김우중 회장이 사표를 내고 이사회가 이를 수리합니다. 창업자가 떠나면서 세계 경영의 신화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정점에 있던 1998년으로부터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우와 그 계열사에서 일하던 임직원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워크아웃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우와 거래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함께 흔들렸고 대우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소액주주들 역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삶이 함께 흔들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계 2위라는 말은 통계였지만 그 통계 안에는 수십만 명의 일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제국의 해체는 곧 수십만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붕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빚과 손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많은 빚의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부터는 확인된 사실만 출처에 근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리겠습니다. 그룹이 무너지던 1999년 가을, 김우중 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 5년 8개월 동안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는 검찰의 수배와 인터폴 적색 수바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4일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듬해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로 확정됐나요? 2006년 11월 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횡령, 그리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형량은 징역 8년 6개월, 벌금 1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7조 9천여억 원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분식회계라는 건 규모가 얼마나 됐던 건가요? 이 부분은 기관에 따라 집계가 다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를 약 41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약 22조 9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두 수치가 다른 것은 따져본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사기대출 규모는 약 9조 8천억 원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파일은 어느 한쪽 숫자만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본인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의 해체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당시 정부와 관료에 의한 기획된 해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며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건 파일은 이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지도 음모론으로 키우지도 않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균형을 위해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말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17조 원이 넘는 추징금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명령한 금액이었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환수된 액수는 그 가운데 일부에 그쳤습니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명령과 실제, 이 사건은 그 어느 쪽도 빠뜨리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히 기록됩니다. 한 제국은 그렇게 해체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붕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우는 사라졌지만 그 회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열사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걸으며 이른바 각자 도생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자동차는 GM 대우를 거쳐 지금의 한국 GM이 됐고 주 대우의 무역 부문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어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여러 주인을 거쳐 지금은 중흥그룹에 속해 있고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우전자 계열은 위니아대우, 위니아전자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이름들 속에 대우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의 해체는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재계 2위 대우의 해체는 바로 그 믿음이 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구조조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위기도 빠르게 닥칠 수 있다는 것. 대우의 흥망은 한국 경제에 압축된 성장과 압축된 위기를 한 그룹의 일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신화였는지 거품이었는지 그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건 파일은 그 답을 떠먹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던 한 제국이 1년 남짓 사이에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수십만 명의 삶이 함께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붕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한 닫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사실은 아래 설명란의 출처에 근거합니다. 기관과 자료마다 다른 수치와 정황은 다르다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파일은 사건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 위에서만 기록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그 기록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가장 큰 힘입니다.